봅시다. 이번에는 고체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체 보고 액체 보고 이제 고체 보는 건데, 일단은 고체는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니? 두 가지가 있는데, 결정성 고체라는 게 있고, 결정성 고체 혹은 결정형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결정성 고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정성 고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때 결정성 고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입자들, 우리가 고체하면 고체의 특징이 뭐야? 고체를 구성하는 그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지? 얘네들은 그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비결정성 고체는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얘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이 인력이 어떻게 얘네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다 똑같다고. 그치? 그래서 입자 사이에 인력이 모두 다 같아. 그러니까 가열에서 이 인력이 끊어지면 그 상태 변화하는 거겠지? 그지? 그때 이게 끊어질 때 얘네가 요렇게 동시에 다 끊어져. 그러니까 얘네는 뭐가? 녹는 점이 다 같단 말이야. 녹는 점이 일정해요. 반면에 이게 비결정성은 그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얘네 사이의 인력이 이렇게 다 달라. 거리가 가까운 애들은 인력이 강할 거고, 거리가 멀면 인력이 약할 거야. 그래서 얘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열하면 이렇게 거리가 먼 데는 끊어지는데, 요런 데는 그치? 요런 데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인력이 강하니까 가까워서.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요게 결정성 고체하고 비결정성 차이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 다 결정성 고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결정성 고체에 이제 뭐 금속 결정이라든지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정이라든지 공유 결정이라든지 분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이런 거에 이 비결정성 고체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유리, 엿, 고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엿은 그치, 이거는 고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액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결정성 고체에 해당을 하는 거야. 예시로 나오는 애들은 어차피 얘네들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얘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결정성 고체를 보려고 하는 거다. 결정성 고체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주로 보려고 하는 거는 금속 결정하고 이온 결정, 얘네 얘기를 주로 볼 거야. 그럼 금속 결정하고 이온 결정의 차이점은 뭐냐? 금속 결정은 그치? 입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좀 크게 그려보자. 입자들이 있으면 입자들이 어떻게 요렇게 같은 애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온 결정은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그치? 두 종류 이상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야. 요런 이제 차이점이 돼 있어. 금속 결정은 다 같은 애들끼리 있는 거고 이온 결정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있는 거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우리가 금속 결정을 가지고 먼저 볼 거야. 그래서 결정의 종류를 먼저 볼 건데, 결정의 종류 이제 해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 결정의 종류, 뭐 분자 결정 있고 공유 결정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화원에서도 배울 거야. 그때 이제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정 이 구조를 봐야 돼. 결정의 구조. 결정의 구조는 뭐냐면 얘네가 이제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그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과일 가게 갔다. 과일 가게 가면 이제 과일들이 막 쌓여 있단 말이야. 마트 같은 데 가면.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작은 애들을 쌓아 놓을 때랑 그다음에 수박처럼 큰 애들을 쌓아 놓을 때 그 같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이 쌓아야 돼. 그때 걔네를 쌓는 방법이 크기에 따라 쌓는 방법이 좀 달라져.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얘네 두 개 이렇게 붙여서 쌓았어. 앞에서 봤을 때야. 위에서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위에서 보니까 요렇게 쌓여 있어. 그 위에다가 또 요렇게 요렇게 쌓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여기에다 요렇게 또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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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쌓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 또 이렇게 또 쌓고, 이렇게 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동그라미 다 맞춰가면서 그리려니까 귀찮다. 그럼 얘네 사이에 요렇게 쌓았는데, 그치? 여기도 요렇게 쌓았어. 그런데 여기 얘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여기다가 요렇게 쌓을 수도 있잖아. 여기 얘하고 얘 사이에 여기에 요렇게 쌓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요렇게 쌓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여기에다가 또 요렇게 쌓는 거야. 요렇게. 근데 이때 얘하고 얘 사이를 살짝 벌리면, 그치? 요렇게 살짝 벌려주면 여기에 얘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얘 사이를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벌려주면 여기에 얘가 더 쏙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이렇게 쌓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네 개를 갖다 위에서 봤을 때 쌓여 있으면 여기 요 사이에 쏙 들어간 데 있지. 요 네 개 사이에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쭉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옆에서 보면 여기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에 요 쏙 들어간데 여기에 요 가운데에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요렇게 쌓는 거야. 요 위에다가 또 이렇게 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쌓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쌓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자,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거고.
그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단위 세포, 단위 격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지? 예를 들어서 요렇게 4개를 쌓았단 말이야. 저 뒤에도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위에도 요렇게 또 올렸어. 요렇게. 그러면 요 입자 4개의 원자라고 하자. 원자 4개가 있는데 요 원자 4개의 중심들을 요렇게 연결하면, 저 뒤에 있는 애도 있겠지. 얘 중심도 있고 요렇게 4군데를 요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정육면체가 나오겠지. 그치? 교재에 있는 그림 보면, 그지? 요거를 우리가 단위격자, 단위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옆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옆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떨렁하고 8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무한대로 계속 반복되겠지. 그지?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단위세포, 최소, 얘네들을 구성하는 최소 부피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단위세포라는 얘기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의 구조의 종류가 있는데, 그지? 크게 우리가 여기서 3가지를 배운단 말이야.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단순 입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채심 입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심 입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일단 입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면 저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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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면체가 있는데, 그치? 좀 줄이자. 복사. 이런 건 편하네. 자, 그래서 단순 입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요 꼭지점 있지. 꼭지점에 입자가 요렇게 8개가, 저 뒤에 있는 조금 작겠지? 원근법.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요렇게. 됐어? 이게 기본 입방이야.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도 다 입방이니까 여기도 다 요렇게 8개씩 꼭지점마다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꼭지점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단순 입방은 이게 끝이야. 그런데 채심 입방은 채심, 그 몸의 중심, 부피의 중심에 여기에 가운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면심 입방은 요 면 있지. 요 면의 중심이 하나 있는 거야. 또 요쪽 면도 있지. 요쪽 면의 중심이 하나 있는 거야. 또
요 윗면 있지. 윗면의 중심에도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6면체니까 6면에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이런 걸 면심입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름 뜻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치? 그래서 단순 입방은 그치? 꼭지점에만 8개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채심 입방은 꼭지점에 8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1개가 있고, 자, 면심 입방은 꼭지점에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에 몇 개? 6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 꼭지점에 있는 놈은 얘는 요, 요 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만큼? 요만큼만 요 육면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요만큼만. 그게 이 입자의 얼만큼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니? 입자의 8분의 1만큼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육면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방으로 다 있지. 그럼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요 면에 요 꼭지점 안에,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라고. 이 부피에. 그게 8분의 1만큼이야. 이해됐지? 이쪽 면 있고, 둘, 그지? 이쪽도 있고, 셋. 그리고 네가 있는 쪽도 있고, 밑에도 네 개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8분의 1만 들어가는 거고, 채심입방은 요 육면체 안에 여기에 요 하나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면심입방은 여기 있으면 요 옆에 또 이렇게 이런 육면체가 또 올 거거든. 그러면 어디에? 요 이쪽 왼쪽에 있는 육면체의 절반이 해당하는 거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육면체의 또 절반이 해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절반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얘는 다 곱해주면 돼. 8분의 1 곱하기 8 해서 저 육면체 안에 결과적으로 입자가 1개 있다는 얘기야. 입자의 개수가. 8분의 1 쪼가리들이 8개 들어가 있는 거야. 저 육면체 안에. 이해됐어? 그 다음에 채심입방은 중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8개 있지. 그래서 얘는 입자 개수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면심입방은, 자, 면에, 그지? 2분의 1인데, 면, 육면체가 6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몇 개? 8개 있고, 그래서 몇 개?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육면체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세한 그림은 교재에 있는 걸 보시라. 알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림 볼 줄 알면 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단위 세포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요런 거 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치? 인접한 입자 개수야. 이것도 잘 물어봐. 인접한 입자 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얘를 봐봐. 여기 그러니까 요 입자가 있는데, 얘가 여기가 거리가 A야. 여기 거리가 A야. 그치? 그럼 여기도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거리가 A지. 저 뒤쪽에도 있을 거야. A만큼 떨어져서 여기도. 위로도 있을 거야. A만큼 떨어져서 요 위에. 오른쪽에도 있을 거야. A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얘하고 같은 거리 A만큼 떨어진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얘는 인접한 입자 개수가 6개야. 조심할 건, 얘는 아니야.
왜? 얘는 요 거리가 어때? A보다 길지. 그러니까 얘는 인접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같은 거리 A만큼 떨어진 애들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와서 72방에서는 이제 얘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될 것 같아? 여기서 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면이라 A라고 한다면 그치? 요 지점과 요 지점에 그지? 요 대각선에 그지? 절반이겠지. 그지? 그럼 그 대각선 면적 구할 수 있겠지. 아니, 길이를. 그지? 요거에 대한 그지? 요 길이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대각선을 구하면 되잖아. 그거의 절반이거든. 어. 그게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이쪽, 그지? 그러니까 밑에 4개, 위에 4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8개가 되는 거야. 중심에 있는 애를 가지고 따져보면 8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내보자고. 얘는 요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얘하고 거리 한 모서리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요 거리는 이 대각선이 얼마야? 루트 A가 되지. 그지? 근데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지? 2분의 루트 A가 되겠지, 그러면. 그만큼 떨어진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기 얘 있잖아, 얘. 요 밑에 면에 가운데 있는 애. 요 거리도 같은 값이 나와. 그럼 아래로 4개가 있을 거고, 위로도 4개가 있어. 그래서 12개야. 그림이 보기가 어려우면 상관없어. 이걸 그냥 외우면 돼. 문제는 이것만 외워도 풀 수 있게끔 나와. 알지? 뭐하고? 얘네 이름하고. 오케이? 그것만 외워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니까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 여기 63페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염화나트륨의 결정 구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를 좀 봅시다. 지금까지 본 거는 뭐였냐면 주로 금속 입자에 대한 얘기야. 뭐였어? 같은 원자들끼리 배열돼 있을 때. 그럼 크기나 이런 게 다 같겠지. 근데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온 결정들은 얘기가 달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염화세슘이라는 애를 볼 거야. 세슘이 누구냐면 같은 1족에 있는 애야. 1족에 위에부터 수소, 리튬, 베릴륨, 아니 수소, 리튬,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1가 양이온이고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이렇게 되는 애거든.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자, 페이지냐? 63페이지. 그림을 좀 따라 쓰자. 진짜 따라 쓸 것이. 예,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 뭐만 보면 되냐 하면 지금 염화나트륨의 결정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 복잡하게 돼 있지. 어.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 그럼 복잡하게 안 보면 어떻게 보느냐? 복잡하게 안 보면 어떻게 보느냐? 녹색만 봐, 녹색만. 녹색만 봐, 녹색만.
녹색만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윗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앞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하고 같아? 이렇게. 이게 면심입방이야. 요 면에 꼭지점마다 하나씩 있고, 요 면에 가운데 하나, 요 면에 가운데 하나, 요 면에 가운데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면심입방이야, 면심입방. 마찬가지야. 누구만. 여기서 요 노란색만 봐봐, 노란색만. 노란색만 보면은, 노란색은 좀 특이한데? 요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근데 이거를, 그지? 옆으로 절반만큼만 확장을 해. 요렇게 봐봐, 요렇게.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요 면을 봐, 요 면. 그러면 요 면에 중심이 하나 있지. 요 면에 중심이 하나 있지. 얘도 면심입방이야. 노란색만 따지면. 그래서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따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구조는 뭐다? 면심입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돼. 예? 그러면 얘는 이 단위 세포 안에 이온이 몇 개 있냐? 아까 우리 면심입방에 이온 여기 입자 몇 개? 4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여기 나트륨 이온이 4개, 염화 이온이 4개 해서 8개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1대1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썼던 거 염화세슘은 어디 있냐? 교재에서 보면 염화세슘의 구조는 뒤로 좀 넘어가야 돼 있을래나? 지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기 있네. 73페이지에 11번 문제. 여기 있네. 얘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보면 뭐하고 비슷해? 채심이빵하고 비슷하지. 근데 이건 채심이빵이 아니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따로따로 보라 그랬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구만 이 녹색이 염화이온이라고 하는데 녹색만 봐봐. 녹색만 보면 뭐야? 단순입방이지. 그지? 단순입방이야. 그지? 그래서 염화세슘은 단순입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세슘이온은 단순입방이 아니잖아. 그지? 중심이 하나 있는데 아니야. 얘도 단순입방이야. 이게 왜 단순입방이냐? 왜 단순입방이냐? 그지? 얘가 그지? 여기에 또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요렇게 해서 또 육면체 단위세포가 하나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가 옆으로 또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로도 있을 거고, 저 뒤로도 있을 거고, 저 뒤로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그 중심마다 얘가
여기 중심에도 하나, 여기 중심에도 하나, 저 뒤에 거 중심 하나, 그지? 요 위에 거 뒤에 중심 하나. 얘네들만 이렇게 연결을 해봐. 요쪽에도 하나. 얘네들만 요렇게, 그지? 이 단위세포 8개의 중심에 있는 애들만 연결하면 얘도 단순입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세슘 이온도 단순입방이고 염화 이온도 단순입방인 거야. 그럼 단순입방은 그 안에 몇 개 들어가 있댔어, 입자가? 한 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안에 세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한 개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야. 1대1로. 이해됐어? 그래서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 보라는 거야. 됐나? 그래서 문제를 보면 된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일단은 개념은 여기까지.